자, 상황 판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요 5번, 11번, 19번 문제가 세 가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그럭저럭 다 평균적인 확률로 이제 정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5, 11, 19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근데 이게 제 언자랑 차이가 뭐냐면 낮은 정답률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낮은 정답률이 아니에요. 적당히 낮고 적당히 그래도 풀만한데 그냥 뭐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정답률이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 그 상황 출제하시고 하는 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좀 문제 낼 때도 제일 헷갈리게 내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력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최우선 순위 유족 1인한테만 지급을 한다. 네, 한 명한테만 지급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호의 순서대로 하되 같은 호에서는 적힌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1조 1항의 1호, 2호, 3호, 4호,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갈 때 앞서 나오는 호, 목이 당연히 더 우선하는 거고요. 그 호 내에서도 사실 목으로 나타낼 거를 병렬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는 이분이 먼저 나온 것들이 더 우선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라고 하면은 배우자부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생계자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부모, 조부모, 근로자 사망할 당시 같이 하고 있었던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순위에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유족한테 같이 나눠준다고 돼 있었죠. 똑같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그 적힌 순서에 따라 다 하고 같은 순위에 있어서는 같이 준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우선 순위 한 명만 주는데 같은 호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순위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두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풀기 싫게 생기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아까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케이스에 대해서 오해할 거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순위로 치면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균등 배분을 해야 된다. 부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양부모도 있다고 하니까 양부모 같은 경우는 양부모는 선순위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내용을 봅시다.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부인이 있네요. 부인이 있고 부인이 그럼 있으면 당연히 맨 앞이 부인이겠죠. 1호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있으니까 I, J는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 부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B랑 C가 있죠. B랑 C가 있는데 친모가 있고 친부가 있는 양부가 있는데 양부가 우선순위라고 했으니까 C가 먼저 가고 그 다음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손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빼면 되고 조모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상님, 조부모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한테 친어머니, 양아버지가 있고 친어머니한테 친어머니랑 양아버지가 있대요. 아주 개판 오분전인 것 같은데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GF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GF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양부모가 선순위가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G가 F보다 먼저 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랑 D가 있으면 이것도 E, D가 그 다음 순서로 나올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K가 바깥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기억은 맞구나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위를 놓고 봤을 때 H만 단독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네, H 혼자 모두 가져가는 게 되고요. 디귿에서 B가 사망했다면 G가 받는 유족급여의 액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급여는 어차피 지금 A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는 어차피 H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족급여의 액수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B랑 G랑 관계를 살펴보면 B랑 G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친어머니의 이제 새남편의 양아버지예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족급여의 순위 이렇게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B의 사망으로 인해서 B의 유족급여가 G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1번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은 배드민턴을 3명이 진행을 하고요. 서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무승부인 경우가 없었고 승리한 횟수와 패배한 개수가 같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답률이 좀 낮던데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 문제가 틀리지 않은 이상 이 정답률이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낮은 정답률 37%밖에 안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3명이서 경기를 해요. 3명이서 경기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지고 어느 한쪽은 패배를 하겠죠.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조금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의 횟수가 X번, 총 경기 횟수가 X번이었다라고 했을 때 A가 승리한 횟수, B가 승리한 횟수, C가 승리한 횟수를 다 합치면 이 X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35, 39, 35, 42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다 더해주면은 네, 1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X번이 116이 되죠. 경기는 총 116번을 했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A가 패배한 횟수 또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죠? A가 패배한 횟수라고 하는 거는 B랑 C가 패배한 횟수를 전체 경기 횟수에다가 빼준 값이 되겠죠. 87을 116에다 빼주게 되기 때문에 패배한 횟수 2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패배수예요. 자, 거의 다 맞구나라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A는 전체 경기에 몇 번 참여한 거죠? 68번 참여한 겁니다. A는 경기를 68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B와 C는 A가 참여하지 않은 B와 C만 진행한 경기는 여기서 116에다 68을 빼서 48회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와 C가 서로 승리한 횟수와 패배한 횟수가 같았기 때문에 각각 24회씩 B한테 C가 이기고 C한테 B가 이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의 승리 횟수 35회 중에서 단 11회만이 A한테 승리한 게 되고요. C의 승리 횟수 42회 중에서 단 18회만이 A한테 승리한 횟수가 됩니다. A는 B에게 11회 졌고요. 그리고 A는 C한테 18회를 졌죠. 뭐 그런 부분들. 여기서 답이 4번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나머지도 채워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는 그냥 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24번 경기를 한 거에 대한 값들을 다 빼놓고 나서 보면 결국 이 68회라는 게 68회 중에서 이거 B랑 C랑 경기를 한 거잖아요. B랑 C랑 나눠서 경기를 한 거고 B의 승리 횟수가 11번, 패배 횟수에서도 14번이 나오니까 14번을 A한테 진 거고 25번을 A한테 진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한 게 다 구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A는 C한테 25번 이겼고요. 네, B는 C한테 24번 승리했고 C는 B한테 24번 승리했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률이 37%라는 거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게 왜 아쉬운 부분이냐? 기출문제 중에서 승리한 횟수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경기의 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많진 않지만 2번 나온 적이 있고 민경채에서도 아마 한 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기출에 있었던 것을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을 해서 짝표의 형태로 바꿔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못 넘었다. 이러면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저는 5급과 치면 70점 못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셔야 5급 기준으로 70점. 그러니까 5급에 들어와도 우리가 꿀릴 게 없는 그런 성적이 만들어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도 조금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19번이죠. 19번 문제고요. 24개의 숫자판을 다 닦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원형이 나왔어요. 원형이 나와 있다. 배치냐 아니면은 주기냐 뭐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문제들은. 자, 문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갑돌이네 마당에는 1에서 24까지 서로 다른 숫자판이 있고 원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K번째 숫자판을 계속해서 닦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주기의 문제입니다. 주기성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 1에서 24까지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의 약수를 고른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약수라고 하면 1, 2, 4, 8, 미쳤구나. 3, 4, 6, 8, 12, 24가 될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1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이 숫자들을 완벽히 지워줄 수 없죠. 일단 요거를 먼저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 5, 6 이런 거 다 지워진다는 거 요거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짝수일 때는 홀수 번째를 아무것도 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짝수인 애들도 추가적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약수 구하고 나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애들도 다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의 배수, 24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에라스토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부분인데 1을 제외한 소수를 구할 때 이걸 지워서 2를 소수로 선택을 했을 땐 2의 배수를 다 지워주죠. 자, 여기서 이게 24, 이 문제 그대로 먹히는 이유는 2의 배수들, 짝수들은 홀수 자리에 절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3의 배수도 한번 볼게요. 3의 배수를 선택을 해서 지워줬다라고 했을 때 3의 배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3의 배수들은 항상 3의 배수의 자리로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기가 24기 때문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게 되고 3의 배수인 것들을 아무리 높은 값을 넣고 돌려도 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3의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사실 이런 문제예요. 합동식이라는 걸 알면 제일 쉬운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얘는 지금 어떤 숫자들이 커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4 곱하기 K 더하기 1의 형태 1부터 뭐 24까지 형태의 꼴을 가지고 있는 숫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뱅글뱅글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1이 25가 되고 49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나눠 떨어지는 위치에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3의 배수인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예요. 3의 배수인 애들은 27, 30, 33 이런 애들이 지나갈 건데 걔들은 이 숫자판 위에 3의 배수인 점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도 안 된다. 4의 배수도 안 되고 뭐 6의 배수도 안 되고 8의 배수도 안 되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약수들의 배수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주기가 항상 일정하게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하고 5, 7, 11, 13, 17, 19, 23 8개 빼고는 안 되게 됩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소수 구할 때 썼던 방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를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겹치는 것들을 배제를 했고 이 배수들이 24로 나눠 떨어진다는 점에서 24를 한 바퀴 돌아도 계속 같은 주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정답률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정답률이 낮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퀴즈 위주로 많이 이제 봐드릴 생각인데 혹시나 제가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꼭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뭐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네, 하게 될 거고요. 다들 언어에 불만이 많으셨었군요. 네. 아이고, 이거 잘못 누른 겁니다. 네. 언어에만 불만이 있고 자료랑 상황에는 조금 적었었나 봐요. 12번 요령이냐? 12번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죠. 최적화 문제라고 하고 이산수학이라는 고등학교 교과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2011년도까지 있었던 교과목인데 이런 문제들 풀 때 이제 나름의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 쉽진 않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근접한 것들의 합이 가장 근접한 게 된다. 이런 준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최대 실력 점수를 만드는 거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의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서포터예요. 을도 서포터를 제일 잘하고 병도 제일 잘하고 이제 정은 미드랑 서포터를 잘하고 무는 서포터를 제일 잘하죠. 자, 이런 경우는 갑 입장에서는 미드나 서포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용이 떨어지게 되고요. 을 같은 경우도 서포터에서 탑으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만큼의 효용 하락이 발생합니다. 자, 효용 하락 발생이 제일 적은 애가 누구죠? 정이죠. 정이 가장 효용 하락이 적다.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극단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애들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88, 7, 99,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고, 얘들 더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88, 7, 99, 이거를 그냥 서포터에 있는 거를 싹 다 더해줬을 때도, 이걸 다 더해줬을 때도 그 값이 15, 17, 9에서 41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45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왜냐면 한 곳에서만 다 뽑아도 41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45 같은 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를 하나 없애주고 뭐 25 같은 것들은 뭐 5만 뽑아도 가능한 거니까 저런 건 아니겠거니 생각하면서 좀 배제를 해놓고 나머지 검토를 해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각 포지션에서 최고점을 뽑는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제가 서포터를 다 뽑는 걸 봤지만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이 포지션별로 한 명씩 뽑는 걸로 봤을 때는 7, 7, 8, 9, 6 이런 값이 가장 큰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에 37에서 4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35번을 가능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존재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37에서부터 우리는 최대 2점까지 양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2점까지를 양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보자면 겹치는 애들이 문제잖아요. 겹치는 놈들이 문제인데 자, 정을 다른 직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정을 이제 정글이나 미드가 아닌 나머지로 바꾸게 됐을 때 서포터로 바꿔주면은 점수가 올라가지만 다른 경우에는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점수 떨어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돼요. 미드랑 서포터가 아니라면. 지금 정이랑 병에 있는 것들을 갑과 을에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병이 서포터라고 했을 때 갑을 원딜로 바꿔주면은 1점이 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을 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내려주면 뭐 4점씩 까져요. 자, 이러면 점수가 많이 까지잖아요. 이렇게 줄이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다른 걸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을 미드를 주면 어떻게 될까? 정을 미드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정글을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3, 4, 5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게 있고 이 원딜을 다른 걸 줬을 때도 점수가 줄어들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얘들이 뭘 하면 되겠다를 잡아놓은 다음에 한 칸씩 깎을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케이스는 이제 을이 서포터를 담당을 해주고 정이 아닌 이제 갑이 미드를 담당을 해주고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리고 정이 정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골라가는 거죠.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무조건 높은 값이 나오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높은 값이 나오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조정을 해나갈 때 가령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을을 탑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원딜을 병을 주고 미드 정글 그대로 주고 서포터를 구를 주면 이거는 무조건 35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이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이거 말고는 답이 나오지가 않고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좀 틀렸을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조금 틀리게 돼 있을 거고 서포터를 이제 무과하고 나머지가 을이 서포터를 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값이 아마 안 나올 거고 다르게 나올 텐데 뭐 이런 형태로 찾아 나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35 값을 찾아내줄 수 있을 거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35가 되는 케이스 하나만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35겠네 할 거니까 뭐 이게 요령 아닌가? 그 불가능한 걸 지워주는 거. 제가 상황 판단에서 퀴즈 이야기할 때 또는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불가능한 것부터 지워주라는 거였어요. 불가능한 것부터. 최고점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이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탑부터 서포터까지 최고점만 골라도 40점을 안 넘는데 어떻게 40점이 되겠어요? 당연히 35부터 되는지 검토를 하면 되는 거고 사례 하나만 예쁘게 찾아주면 나머지는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요 사례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힌트를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부구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여기 병에서 원래 서포터를 했어야 됐던 친구가 그러니까 병이랑 무 중에 서포터를 했어야 됐던 친구가 있는데 이 무를 줄이면 7점, 2점이 까지고 병을 줄이면 3점이 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무를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무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이 있는데 남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미드니까 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걸 바꿔보는 거예요. 무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남아있는 이 세 칸 중에서 미드를 정으로 주는 게 좋냐 아니면은
값으로 주는 게 좋냐. 이걸 조정을 해 나가고 이 각각의 값들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런 책들을 나중에 구해서 보세요. 고등학교 수학에 있던 거고요. 수학 이과 선택 과목으로 있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로서도 이제 그냥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얻어져가지고 그냥 저 혼자만 보는 그리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값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자료 같은 것들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이 이외에 뭐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을까요? 네, 답변 됐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뭐 없으면 저의 자의에 의해서 이게 상황 판단은 정답률이 다 괜찮아요. 뭐 다 50%를 넘어가는 애들이 많고 넘지 못하는 애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다들 퀴즈 문제 변형에 가깝기 때문에 14번 볼게요. 이것도 기출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고요. 여자가 준비한 선물을 남자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과 1, 6번은 나란히 앉아 있는 거고 1, 3, 2, 5, 4, 5, 6은 마주보고 있는 거고 인접하지 않는 거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모든 남자는 인접한 여자가 준비한 선물 중 한 개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남자들끼리만 붙어 있는 경우 가령 3, 4고 연속으로 남자인 건 없다. 남자 3인방 연속은 없다. 라는 거. 이런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현은 머그잔을 그와 나란히 앉은 남자는 셀카봉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나란히 앉은 거라고 했을 때 남자가 2명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되기 때문에 1, 6 또는 3, 4가 될 겁니다. 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죠? 여자가 이 양옆에 있다. 남자는 3, 4번 중에 한 명이 더 앉아 있다. 이거는 그냥 방향만 잘 뒤집어 보기 때문에 뒤집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여성분, 남자랑 마주보고 있는 여성분 당연히 태연일 거고요. 그다음에 태연의 선물은 은혁이 가져가지 않았고 백현과 찬열이 나오죠. 찬열은 수지와 인접하여 앉았고 백현과 마주보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 둘이 마주보고 있지 않은 자리에 찬열이 앉아있다는 거니까 찬열 여기가 수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태연의 선물은 은혁이 가져가지 않았고 백현이 이제 나란히 앉으니까 여기 당연히 백현이 돼야 될 거고 여기가 은혁이 되겠죠.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니? 지은이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태연의 선물은 은혁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표를 만들 때 요거 지은과 수지 자리를 바꿔도 되는군요. 이 부분은 네, 요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제가 순간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만 생각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걸 두고 찬열이 수지와 인접해 있다는 여기로 수지를 둘 수도 있지만 여기다 수지를 둘 수도 있죠. 여기다 수지를 두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네, 여기가 백현 여기가 은혁 아니지 잠시만요 말을 해놓고 보니 꼬인데 여기 또 여기가 찬열이 맞지 찬열이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찬열이 앞에 은혁 백현과 마주보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은혁이랑 마주보는 건 가능하죠. 이렇게 넣어주고 지은이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순서를 생각을 할 때 하나 케이스를 만들어 봐서 모순이 나왔다. 그럼 대부분 거기서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뒤집어 주면 돼요. 내가 어떤 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갔지? 태연이 두고 옆이 수지다. 이쪽에 수지를 둬도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치를 한번 해보면
백현이 머그잔 받았으니까 이 머그잔은 지윤이가 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나란히 앉은 은혁이란 남자애가 저기 셀카봉 받았죠. 셀카봉 받았고, 그러니까 수지가 셀카봉 준 거고, 그럼 남은 게 뭐야? 머그잔 셀카봉 말고 남아있는 게 지갑이니까, 네, 태연이 지갑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 끝났습니다. 지은이 머그잔 없으니까 틀렸고, 태연이 이제 지갑 없으니까 틀렸고, 네, 수지 셀카봉에서 다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배치하기 문제에다가 약간의 경우의 수를 섞은 문제인데 논리 퀴즈랑도 비슷하고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네, 40% 넘는 정답률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 대비 좀 많이 해서 정답률 좀 더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를 하나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다 만들어 보면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 모순이 나오는 부분을 묵과를 한 거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도 정답률이 5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말은 한 번에 우측 저측 전면 중에 한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가 있고 상황에서 주어지고 첫 번째 이동이 상황에서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빠르게 조건만 보고 나서 선지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행시엔 안 나왔지만 콘웨이의 콘웨이의 생명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말이 게임이지 자동 프로그램이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지워져 나가는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모네모 로직 같은 거를 네,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전면, 우측 칸의 숫자의 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 8에서 6으로 이동 시는 4, 5, 3 중 합이 12인 경우 뭐 이후 계동 방향을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막다른 칸이나 모서리 칸에 해당하는 등 좌측, 전면, 우측 중 하나의 칸이 없는 경우는 남은 칸의 숫자를 더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이상인 경우는 짝수이면 전면, 홀수이면 우측. 자, 이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14 이상의 짝수는 14엔 짝수면 직진. 직진이라고 하면 안 헷갈리지. 14엔 홀수면 우측, 우회전 이렇게 간다. 옆으로 한 칸 움직인다는 거죠. 13 이하인 경우는 짝수인 경우 그다음에 왼쪽 그리고 13 이하인 경우 홀수라면 또 이제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90도 회전. 90도 회전하는 건데 방향만 달라지는 겁니다. 전면을 바라보는 방향만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8에서 7로 갔을 때 7에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면 방향만 7로 바꿔서 4, 8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황을 보면 됩니다. 5 곱하기 5 칸에서 우리가 말을 움직일 거고요. 2에서 3으로 움직이면서 첫 이동을 했습니다. 3으로 갈 때 이미 이동을 한 거고요. 우리는 6회 이동한 걸 체크를 할 거예요. 6회. 이미 1회를 썼기 때문에 5번만 보면 되겠죠. 자, 3에서 전진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3, 8, 7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합이 18이니까 14 이상의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직진을 했더니 합이 13이 나왔어요. 자, 13이 나왔다는 건 홀수가 나왔다는 거죠. 이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화살표 5개만 더 그리면 되니까.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합을 더했더니 15가 나왔어요. 15가 나왔으면 14 이상의 홀수니까 우회전을 하셔야 되겠죠? 옆으로 내려갑니다. 자, 7칸에 왔더니 3, 4, 4 이렇게 숫자가 보이고 합하면 11, 13보다 작은 홀수니까 어떻게 되죠? 옆으로 다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합들을 해봤더니 8, 2, 3 해서 13이 나왔어요. 13은 또 13 이하의 홀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자, 절차형 문제, 알고리즘 문제, 프로그램 문제, 뭐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은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차근차근 풀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만 완벽하게 풀어도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8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7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7급이라면 한 문제당 2분 30초까지도 투자를 해도 두세 문제 빼곤 다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이거 3분 투자해서 맞추는 게 훨씬 낫죠. 법조문 좀 빨리 땡겨서 풀면 되고 18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정답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25번은 정답률은 그렇게 뭐 낮진 않아요. 74%로 높긴 한데 그래도 이런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저 손 드는 것도 괜찮지만 바로 그냥 질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25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계산 규칙에 따라서 시청까지 거리, 소방서까지 거리, 경찰서까지 거리를 빼거나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선을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의 최단 거리로 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써서 풀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 노음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때 설치를 할 때, 시청까지의 거리와 소방서까지의 거리, 그리고 경찰서까지의 거리를 더하거나 뺀다. 시청 더하고 경찰서 더하고 소방서만 빼준다. 이렇게 해놓고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방서에서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스몰 a나 스몰 c 같은 것들은 스몰 a 같은 경우는 스몰 c에 비해서 소방서와의 거리는 일치하지만 경찰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증가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A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구나 하고 A 바로 지워줄 수 있고요. C랑 B를 봤을 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C보다는 A가 낫겠구나, B가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지금 소방서까지 거리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소방서까지 거리가 큰 지역에 하는 거네요. 제가 반대로 말했네. 그러면 요거는 B보다는 C를 선택할 유인이 크고 C보다는 A를 선택할 유인이 큰 거죠. 그러니까 B랑 C 제외를 하고 이 D를 보는데 자 이때 D는 경찰서까지 거리가 A보다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배제가 될 거고요. E도 마찬가지로 경찰서까지 거리가 A보다 훨씬 가까워지니까 이것도 배제가 될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굳이 값을 구하지 않아도 A가 제일 값이 크겠다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가 보네요. 생긴 것보다는 아무래도 쉬워서.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봐드려야 되는데 좀 더 어렵게 냈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내면 또 말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평균 점수가 나쁜 건 아니라서 설명할 게 또 많지는 않네요. 23번이 정답률이 60%가 안 되니까 요거 하나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23번은 소위 말하는 경비 계산형 문제다 같은 거고요. 요건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건 검토하는 거는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게 핵심일 거다. 구간이 3단계로 나눠지죠. 방식 1에서는 10, 20, 30 해가지고 연령별로 들어가는 거고 방식 2에서는 연령별로 차감을 해서 가는데 지금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방식 1이 방식 2에 비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방식 2에서는 41에서 45세의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겠죠. 자, 왜 그러냐? 여긴 21에서 25 사이고
이쪽은 또 똑같이 21에서 25 사이. 21에서 25 사이. 자, 구직자의 구간과 상관없이 네, 연령에 따라서 1에서 5만 원 정도 더 받는 방식이고 이때 여기는 그 1, 2번은 증가를 하지만 3번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식 2에서 지급액이 방식 1보다 많은 거. 지금 이렇게 구간만 나눴으면 바로 700명 나오겠죠? 기억 맞다 하실 거고요. 방식 2에서 재취업 수당 총 지급액은 3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치로 잡으면 돼요. 다 21억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21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21 곱하기 13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때 그 값이 얼마가 나오죠? 3, 6, 1, 2에서 2억 7천만 원. 뭐 이 정도. 평균값으로 잡지 않고 그냥 2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억 원 이상이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디귿에서 방식 1에서 지급액과 방식 2에서 지급액이 같은 지급 대상 구직자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려요. 자, 21에서 25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20 자체가 없어요. 10도 없고 30도 없어요. 딱 떨어진 애들이 애초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얘랑은 절대 겹칠 수가 없다. 디귿 당연히 맞겠죠. 답은 4번. 자, 이게 답이 4번인데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3번이나 5번을 골랐어요. 기억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요건 같은 걸 표시해 볼 때 이 부분을 놓쳐서 그런 것 같고요. 니은을 맞다고 하신 거는 아마 최대값을 넣고 돌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최소값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방식 2에서 재취업 수당 총 지급액은 3억 원 이상이다. 최소 3억 원 이상이다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이외에는 뭐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한두 명씩 탈출을 하시는 것 같고 오늘 상황 판단은 더 질문이 없으면은 요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 좀 짧기는 한데 특별히 더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벌써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고 네. 혹시 뭐 손 드신 분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은 반응 보고 종료를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법률저널 상황판단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어에서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음번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 자료 상황이 이전보다는 평균적인 정답률이 높아졌고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이 문제랑 관련해서는 법조 쪽이나 아니면은 제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넣어 드릴 거고 또 불만이 있으시면 저를 호출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자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저녁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기록을 멈추도록 할게요. 기록 멈추고 나서도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